지난 시간에 소프트 노트, 그러니까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또 업무 기록의 어떤 한 가지 양식으로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게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게 이런 이제 뭐 저희 비염 한방내과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료 과정, 진단 과정에서 이런 연역적 탐구라고 하는 과학적인 탐구 과정이 이제 이렇게 그 과학적 탐구 과정으로서 이제 진료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소프트 노트에 대해 가지고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실제 뭐 비염 한방내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원하셨을 때, 또는 뭐 비염 한방내과뿐만 아니더라도 뭐 한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셨을 때 어떤 진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특히 한의 의료기관들, 뭐 한의원이나 아니면 한방병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 어떤 이제 진료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하나의 진짜 간략하게 뭔가 도식화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없고 보편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없고요. 그냥 하나의 어떤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통을 호소를 하시면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내원하시는 이유 자체가 이제 머리가 아파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염 한방내과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뭐 초진 설문지를 하시면서 기본적인 그런 어떤 주관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주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필요한 검사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생체 징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수양 면경 경락 기능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체성분 검사라든지, 뭐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뭐 심전도라든지, 뭐 아니면은 간단한 그런 뭐 이제 혈당 체크라든지 이런 그런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학적 검사라든지 심리학적인 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어세스먼트, 이게 과연 뭐 두통일 경우에는 1차성 두통이냐 2차성 두통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더 상급 병원에 가셔 가지고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되느냐, 또는 어떤 다른 추가적인 그런 검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속하는 두통이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차성 두통이냐 2차성 두통이냐, 이는 두통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는 어떤 질환들을 제가 진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일단 이제 이런 1차 의료기관급에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인지, 아니면은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셔 가지고 더 어떤 전문적인 어떤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지를 이렇게 감별하는 그런 어떤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설이죠, 그죠? 이런 가설을 토대로 해서 1차성 두통일 것 같다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서 탐구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확실하게 1차성 두통이다라는 그런 어떤 뭔가의 어떤 근거가 없을 때는 뭐 형상의학적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 종양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기질적인 이상들을 배제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임상 병리 검사, 뭐 진단의학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도 같이 이렇게 이런 탐구 설계를 한 다음에 탐구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병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1차성 두통이구나. 아니면은 2차성 두통이 의심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저질환, 2차성 두통이라는 거는 그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질환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인 일단 탐구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1차성인 두통이다, 뭐 편두통이나 아니면 군발 두통이나 뭐 혈관성 두통, 이런 1차성인 두통일 경우에는 뭐 긴장성 두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두통일 경우에는 그런 변병 진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와 동시에 한의학적인 변증, 이게 풍한증이나 풍열증이냐, 뭐 풍습증, 이런 한의학적인 그런 변증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런 변증 진단이 이루어져야지 변증 시치라고 하는 그런 한의학적인 치료
이제 들어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변증 치체에 따라서 뭐 침수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약침수를 쓸 것이냐, 아니면 한약을 사용할 것이냐, 그런 변증형에 따라가서 치료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한방내과에서는요, 이런 진단 과정에서 이 변병 진단을 통해 가지고 편두통, 군발두통, 증후군, 혈관성 두통, 긴장형 두통, 만성 외상후 두통, 뭐 약물 유발로 인한 두통, 뭐 3차 신경통, 뒤에 이렇게 뭐 그 영어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단서에 이렇게 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병 기호가 되거든요. 그런 질병에 대해 가지고 진단을 함과 동시에 이 변증 진단을 통해서 풍환증이냐, 풍열증이냐, 아니면 풍습증이냐, 간양 상황증이냐, 혈어증이냐, 혈어증이냐, 이러한 변증형, 즉 한의학적인 병증에 대해 가지고도 이런 그 진단 기호가 있습니다. 대부분 U 코드로 대부분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U 코드를 통해서 한의학적인 한방내과적인 진단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비임 한방내과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그 한의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이렇게 아마 진단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임 한방내과에서는 또는 한의원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인 한방병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간략하게 두통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일단 한의 의료기관에서 그 이제 진료를 이제 받는다. 네. 근데 이 분칠을 하고 나면 재채기가 나서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한의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실 때는 이제 이렇게 이러한 그 과정에 의해 가지고, 즉 어떤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게 될 거고, 그다음 진단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게, 시술 또는 처방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진료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이런 이제 헬스 토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실제 건강에 대한 정보도 얻으시고, 우리의 어떤 생명 활동에 대한 정보들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한의학에 대한 정보들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함 또는 건강한 자유를 위한 선택지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늘려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5분이란 시간이 결국 길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도 차곡차곡 쌓이면 분명히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